저희가 실제 사례 분석을 한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세월호의 CCTV 영상 데이터를 보관한 그 장치를 DVR이라고 합니다. DVR. DVR이라고 하는데 요즘 아마 관심 있게 여러분들 본 사람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DVR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라는 음모설이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조사해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그 포렌식적으로 규명한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요거는 아마 이 뉴스타파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아마 방송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앞에서 처음으로 소개해 드리는 거고 아직 방송 촬영도 아직 안 했습니다. 자, 이건 보면은 뭐냐면은 작년 12월 22일 날 이 사회적 참사위원회에서 그 사참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사참위에서 CCTV 그 영상 수집, 그 DVR을 수집할 때 뭔가 하드디스크를 바꿔치기 했다. 그리고 데이터도 조작을 했다라고 하면서 발표한 이 사진입니다. 사진, 그죠? 사진인데 거기에 보면은 실제로 이 증거 이렇게 그 세월호에서 수거한 컴퓨터 CCTV 영상을 보관했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가 법원에 파일 형태로 제출된 게 있습니다. 파일 형태로 제출됐는데 그 데이터와 원래에 수집되었던 그거를 복제해 놓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데이터가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왜 조작을 했는데 그 조작을 했다는 강력한 의심 후의 증거로서 제출이 좀 됐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특검에게 특검을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하라고 넘겼습니다. 얼마 전에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검찰 특수 조사단에서 특별조사단에서 이것도 마무리 못 짓고 마찬가지로 특검에게 이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검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사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저희가 내부적인 걸 빼놓고 실질적으로 이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그대로 복제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게 빔 파일이라고 이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파일만 추출한 게 있습니다. 파일만 추출해 갖고 이 법원에 이 증거 보존되어 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은 비디오라는 거하고 IDX 파일 형태로 있는 거죠. 자, 그런 거와 실제로 개별적으로 조사할 때 남겨놨던 데이터하고 데이터 다르다. 데이터가 다른 건 당연히 조작을 누군가 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특별 조사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 이제 되짚어 보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죠? 자, 세월호 CCTV는 바닷물에 몇 개월 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그걸 건져온 거죠. 건져오다 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손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닷물에 어떤 거에 의해서 손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배드 섹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말려갖고 이 컴퓨터에 끼워서 보면은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읽을 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별도로 읽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PC3000이라는 거고 그런 걸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복구를 해주는 그런 업체에 가서 데이터를 복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복제하는 과정 중에 그때 세월호의 그 유가족들하고 이런 가서 혹시나 조작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 가서 감시를 했죠. 감시를 하고 했고 거기서는 또 사람들이 급하니까 그 최종 순간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CCTV에 찍혀 있는 걸 먼저 보려고 했어요. 보통의 경우는 전체를 다 있는 그대로 복제를 한 후에 거기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파일을 파일대로 추출하면서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복제하는 그런 걸 동시에 좀 했습니다. 동시를 하고 그래서 추출된 파일만을 세븐집으로 압축을 해서 그걸 증거로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데이터와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그대로 복제해서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하고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 중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 이건 분명히 누군가의 조작이 됐다는 음모설이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럴까? 그래서 사실 이 실제 데이터에 보면은 법원에 제출된 데이터를 데이터 2라고 합시다. 그죠? 데이터 2. 그리고 PC 3000에 보관되어 있던 데이터를 이 데이터 4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4와 데이터 2를 일일이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파일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많으니까 그거를 수작업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일의 해시값을 다 가져와서 법원에 있는 파일과 이 별도로 보관되어 있던 파일을 비교를 해서 해시값이 일치하느냐를 1차 보고 해시값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그 파일만 골라내서 각각의 어느 부분이 달라졌느냐 그걸 또 512바이트 그 512바이트 보통 섹터라고 얘기하는데 섹터별로 또 해시값을 구해서 불일치하는 부분을 다 찾았습니다. 찾아갖고 실질적으로 달라졌느냐를 찾았던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이 데이터를 복제하는 이거는 쓰기 방지 장치가 하면서 이 데이터를 그대로 복제하는 그런 그 PC 이거를 이게 이름이 갑자기 솔로 3가 아니라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팔콘입니다. 팔콘. 여기 보니까 있네요. 팔콘 장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데이터 복제를 좀 했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복제하는 그 화면입니다. 화면이고 이 디스크와 디스크를 갖다가 이걸 통해서 복제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업했던 작업 일지를 기록으로 좀 남겼습니다. 이렇게 남기는 이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찍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관리 연속성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해서 분석했다. 우리의 신뢰성, 그 다음에 분석하는 과정에 관리 연속성을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를 했더니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세월호 CCTV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DVR에는 총 이 드라이브, 하드디스크가 2TB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 CDEF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C 드라이브는 운영체제가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4월달, 세월호가 4월 16일 날 했는데 4월달 데이터가 있었던 것이 E 드라이버가 F 드라이브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개수를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 개수의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PC 3000에 있는 데이터는 총 2488개인데 법원에 보관된 건 2329개라는 거죠. 파일의 개수가 차이가 나더라. 이것도 문제죠. 그죠? 문제고. 그리고, 이 개수가 차이가 난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해시값이 달라지는 것들도 있더라는 거죠. 총 파일 중에 599개. 그죠? 559개의 파일이 일치하지 않더라. 이거는. 근데 그러면 실제로 다른 파일들은 다 일치하는 거죠. 16,000, 대부분의 파일들은 다 일치한다는 걸 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세월호 하드디스크는 배드디스크 섹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PC3000이라는 걸로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데이터가 달라진 부분, 파일끼리 데이터가 달라진 부분이 뭔가 봤더니만 대부분 배드 섹터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배드 섹터. 물론 배드 섹터가 아닌 부분도 있었던 거죠. 있는데 어쨌든 상당 부분 배드 섹터에서 달라졌는데 세월호 그 조사했던 4참에서 18,353개였는데 정밀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더 많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배드 섹터가 달라졌다라는 게 중요하죠. 배드 섹터 부분을 읽어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 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그는 왜 이런 오류가 발생했을까? 그래서 실제 그걸 작업했던 사람하고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더니만 그날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그 모든 작업하는 거를 카메라로 다 찍었습니다. 저도 지금 주위에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 이 카메라로 다 찍고 그리고 그 이 주위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다 지켜보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작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PC3000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좀 했습니다. 보면은 거기서 보통은 데이터를 비트 바이 비트로 그대로 복제하는 과정을 이미징이라고 합니다. 꼭 그것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동시에 급하게 유가족들이 그 영상을 봐야 된다고 해서 그 이미징과 파일 추출을 동시에 했습니다. 혹시 동시에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닐까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 하드디스크에다가 여러 가지 파일을 복사를 해놓고 그거를 이미징과 파일 추출을 동시에 해봤습니다. 동시에 해보니까 실제로 이미징된 거에 존재하는 파일의 개수와 실제 추출된 파일의 개수가 다르더라. 그건 앞에서 나온 거랑 동일하죠. 그죠? 동일하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원본에 있는 데이터와 실제로 이미지 파일에 있는 파일도 다르더라. 라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PC3000의 오류라는 거죠. 오류. 그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파일 추출을 안 하고 이미징을 한 후에 이제 파일 추출했는데 그래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PC3000이라는 도구에서 제공하는 이런 기능을 쓰다 보니까 이때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현상이 여기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했던 걸로 보고요. 그죠? 잠깐만요. 그래서 실제로 이 추출되는 파일의 개수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원본의 개수도 달라졌다는. 그래서 이런 거는 PC3000의 기능상의 오류였다라고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이전에 뉴스타파에서 짤막한 인터뷰로 저희가 했던 그런 내용인데 시간이 얼마 많지 않네요. 그죠? 거기 뭐냐면은 원래의 그 세월호가 이렇게 기울기 시작했던 부부 시각하고 지금 세월호의 영상에 찍혀 있는 시간이 한 3분 정도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실제 이 세월의 CCTV에 보면은 CCTV에 촬영된 시간 정보가 있거든요. 근데 컴퓨터가 오래 사용되다 보니까 그 컴퓨터에 남아있는 시간하고 실제 시간하고는 한 10여 분의 어떤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런 오차는 또 다른 쪽에서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아있는 거는 8시 31분, 4월 16일 8시 31분에까지 데이터가 촬영이 됐고요. 그런데 그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했던 요 CCTV 기준으로 기울기 시작했던 거는 34분이었습니다. 그럼 3분 정도의 데이터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거를 저희가 또 규명을 좀 해봤습니다. 규명을 했는데, 그거를 규명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로, 이 윈도우 XP가 깔려 있었습니다. 윈도우 XP가 깔려 있었는데, 거기에
파일 시스템은 NTFS라는 파일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아마 이건 추상적으로 파일 시스템을 개념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파일을 하나 만들면은 그 파일에 대한 이름, 생성 시간, 그 다음에 그 저장된 위치 이런 정보를 별도의 공간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메타데이터 영역이라고 하고 실제로 우리가 파일을 저장하는 그 공간을 데이터 영역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눈으로 보기에는 연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임의의 위치에 보관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개념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를 조사할 때 이 메타데이터 영역, 이거를 그 NTFS, 윈도우에 있는 파일 시스템은 NTFS라고 하는데 그 메타데이터 영역을 마스터 파일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는데, 그 영역에 데이터들이 많이 이제 보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보관. 실제 뭐 이런 내용들은 뭐 여기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메타데이터 영역을 관리하는 파일을 $MFT라고 합니다. $MFT. 그리고 $MFT 내에 하나의 우리가 이 컴퓨터에서 파일을 생성한다. 그러면은 그 파일에 대응되는 메타데이터 하나씩 생깁니다. 그걸 MFT 엔트리라고 얘기해요. MFT 엔트리. 그죠? 그 MFT 엔트리에는 파일 이름도 있고, 파일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일의 속성도 있고, 데이터 위치도 보관되어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1024 바이트 형태로 있는데, 그걸 파일 하나당 이제 MFT 엔트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것들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컴퓨터를 이렇게 쓰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전원이 차단된다든지 시스템이 급격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 그렇게 되었는데, 갑자기 전원이 꺼졌다고 칩시다. 그죠? 다시 전원을 넣으면 또 제대로 이렇게 시스템이 구동이 되죠. 근데 파일 쓰다가 그렇게 돼 있으면 뭔가 오류가 발생했을 겁니다. 그죠? 그걸 자동 복구해주기 위해서, 이 파일 시스템별로 그걸 복구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을 저널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저널링 시스템. 그리고 윈도우에서는 그런 저널링을 $로그 파일이라는 별도의 시스템 파일에서 그거를 해주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로그 파일도 시스템 파일입니다. 시스템 파일의 동작 과정을 보면은 먼저 이 파일을 하드디스크에 적는 그 단계를 굉장히 잘게 썰어서 $로그 파일에 각각을 갖다가 레코드 형태로 기록을 합니다. 레코드 형태. 그리고 기록한 다음에 실제로 거기에 파일 시스템에다가 적죠. 그리고 다시 또 뭔가 있으면 또 거기에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MFT 엔트리에다 데이터를 적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 완료가 되면은, 이 과정은 오류 없이 저장이 다 완료되었다라고 하면서 커밋을 합니다. 그죠? 그게 되어 있으면 더 이상 그 파일은 손댈 필요가 없고, 근데 그거 하다가 도중에 중단이 됐다. 그럼 $로그 파일을 보고, 뭔가 이게 파일 시스템이 잘못됐으니까 리두하거나 언두하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게 $로그 파일입니다. 그죠? $로그 파일. 그래서 무조건 그 파일 오퍼레이션이 발생하면은 $로그 파일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 파일 시스템에 기록하는 이런 형태로 동작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 사람들은 이것만 알고 있지 $로그 파일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고, 그게 정확한 구조도 MS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했더니만 $MFT에 보관되어 있는 이 파일당 이 속성 정보들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로그 파일에 있는 속성 정보들이 다 일치하더라는 거죠. 전혀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뭐 자세한 것들은 생략하겠지만,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참고로, 세월호에서의 DVR은 1분 단위로 영상을 생성해서 저장합니다. 그 영상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게, 비디오 파일이다, 비디오. 근데 이 CCTV는 사실
배의 전 영역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64개 카메라가 이 동시 촬영을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이 비디오 파일에 어떤 카메라의 데이터 영역이라는 걸 표시해 주기 위한 파일이 인덱스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인덱스 파일. 그래서 1분 단위로 비디오 파일이 생성되고 인덱스 파일이 생성되고 또 비디오 파일이 생성되고 인덱스 파일이 생성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인덱스 파일은 먼저 하기 전에 비디오 파일 생성되고 인덱스 템프 파일이 먼저 생성된 다음에 그게 삭제되면서 인덱스 파일로 넘어가고 하는 그런 형태로 구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TMP라는 거는 임시 파일이라는 거죠. 임시 파일. 자, 보면은 비디오, VDX, IDX, TMP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index.tmp는 일시적으로만 존재합니다. 일시적으로 존재하고 뭔가 그 완료가 되면은 그 대체가 되면서 요 부분이 이게 다 완료가 되면은 이 비디오 파일로 덮어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완료가 안 됐다 그러면은 그 다음 거 데이터는 적히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월호를 보면은 이렇게 31분, 32분 정도까지 인덱스 파일이 있고 33, 34는 없더라는 거죠.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이 달러 로그 파일은 이 32, 33, 34까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여기는 달러 MFT에는 그 31, 32까지만 있고 33, 34는 없습니다. 요 33, 34가 있었다, 요게 있다는 얘기는, 그죠? 요게 있다는 얘기는 요게 지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템포 파일로. 그래서 그 순간에 33, 34의 데이터가 아직 하드디스크에는 적히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거죠. 입증할 수 있는 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리고 정확하게 달러 로그 파일은 그게 생기자마자 무조건 하드디스크에 적힙니다. 근데 이 달러 MFT 파일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있다가 하드디스크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쓰이지 않은 상태에서 달러 로그 파일이 생성됐다. 그래서 요거 34분 중간에 배가 이게 시스템이 꺼졌구나 했는데 실질적으로 배가 기울었던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배가 기울면서 컴퓨터가 쓰러지면서 전원이 끊어진 그런 현상과 정확하게 일치한 것을 규명을 했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쉽게 규명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남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 왜 데이터가 달라졌을까?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생각해 보면은 이 CCTV의 영상을 의도적으로 조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작을. 데이터를 다 지우고 조작을 한다 그러면은 읽을 수 없는 배드 섹터에다가 데이터를 일부러 적을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전혀. 근데 지금 데이터가 달라진 부분의 대부분이 아직 뭐 극소수기에는 정상적인 파일에도 덮어써진 거 있지만 아주 대부분들이 다 배드 섹터에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해서 배드 섹터 데이터를 집어넣게 읽을 수도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시스템의 오류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입증을 못했습니다. 입증을 못했지만 실제로 앞에서 얘기했던 PC3000의 오류 같은 것들을 찾아냈죠. 찾아냈고 그런 관점에서 이 조작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던 뭐 시나리오를 저희가 조작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열을 좀 했는데 요거는 뭐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생략을 하고요. 그죠? 뭐 이렇게 직접 뭐 여러 가지 원본 파일을 읽어와서 조작을 한다든지 또는 뭐
이 실제로 교체를 한다든지 뭐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파일 시스템이거든요. 파일 시스템을 읽으려면은 그 파일 시스템의 해석을 하고 나서 저희가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조작을 하려면은 파일 자체는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 자체를 조작할 수가 있는데 달러 로그 파일은 아직까지도 정확히 규명이 안 됐거든요. 저희도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달러 로그 파일의 모든 과정들을 역분석을 해서 파악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알려지지도 않은 달러 로그 파일의 구조까지도 완벽하게 맞춰가면서 데이터를 조작한 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에 가깝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뭔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쓰고 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저기 내렸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이 음모론을 갖다가 이렇게 펼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면은 조작할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음모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비과학적인 요소고요.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다 분석을 하면은 어떤 하나도 실제로 모순성 있게 되어 있는 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세월호의 CCTV의 영상을 보관한 DVR 데이터는 하나도 조작되지 않았고, 그걸 사용했던 PC3000의 오류에 인한 이상 현상이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1시간 동안 저희가 했던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질문이 혹시 있으시다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